엄마는 당연히 우리 집에서 사셔야지. 무슨 소리야, 오빠. 엄마는 우리 집으로 오세요. 두 아이가 나를 서로 모시겠다고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을 보며 처음엔 기뻤습니다. 하지만 대화를 들어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며느리 정민이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정말로 시어머니 모시고 싶어 해? 솔직히 부담되긴 하지만 우리 집 생활비도 만만치 않고요. 봐요. 오빤 진심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너는 엄마한테 애 봐달라고 그러는 거잖아? 어머니는 자식들의 대화를 듣고 진심을 알게 되었어요. 과연 어머니는 어떤 결단을 내리실까요?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와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선자입니다. 올해 64이 되었어요. 새벽 5시 달장에서 들려오는 우렁찬 울음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30년 넘게 듣던 소리인데도 여전히 자명종보다 정확하더라고요. 창밖으로 스며드는 흰 햇살이 마당 한쪽 텃밭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어제 심어둔 상추 모종들이 아직은 작고 연약해 보였지만 며칠만 지나면 싱그럽게 자랄 거예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이제 15년이 되었습니다. 그때 병훈이는 고등학생, 세원이는 중학생이었죠.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아이들 앞에서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으려고 밤마다 이불 속에서 베개를 적셨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아침 일찍 바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훈이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응, 잘 지내고 있다. 너는 어떻고? 저희도 괜찮아요. 그런데 어머니, 이번 주말에 내려가서 뵐게요. 정민이랑 같이 갈게요. 며느리 정민이가 함께 온다는 말에 괜스레 마음이 조금 무거워졌습니다. 결혼한 지 3년이 되었는데도 아직 어색한 구석이 있거든요. 물론 나쁜 아이는 아니에요. 그런데 뭔가 말 한마디 한마디에 조심스러운 기운이 흐르곤 했어요. 그래, 잘 내려와라. 밥은 해놓을게. 전화를 끊고 나서 문득 지난주 세원이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이제 저희가 모실게요. 여기 와서 사세요. 세원이는 대구에서 직장을 다니며 2살배기 손주를 키우고 있어요. 남편은 착하고 성실한 편이라 딸에 대한 걱정은 별로 없었는데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하는 건지 의아했죠. 그리고 며칠 후 병훈이도 비슷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어머니, 혼자 계시기 힘드시죠?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저희가 모시고 살겠습니다. 두 아이 모두 효자, 효녀인 건 분명해요. 어려서부터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했거든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왜 갑자기 둘 다 같은 말을 하는 걸까요? 마당에 놓인 평상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감나무 잎사귀를 바라보며 지난 몇 년을 되돌아봤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고 있는데 말이에요. 농사 짓고 시장에서 장사하고 동네 어르신들과 수다 떨며 지내는 게 나름 만족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아이들 표정을 떠올려 보면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어요. 고마움보다는 의무감 같은 게 느껴졌다고 할까요? 특히 정민이 표정에선 미묘한 부담감이 스쳤던 것 같았고 세원이 목소리에도 어딘지 모르게 급한 기운이 섞여 있었어요. 혹시 둘이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효도 경쟁인 건지 아니면 서로에게 떠넘기려는 건지 알 수 없었거든요. 저녁 무렵 동네 슈퍼에서 장을 보다가 사장님과 마주쳤어요. 선자 씨, 요즘 아드님이 자주 온다던데요. 그러게요. 이번 주말에도 온다고 하네요. 좋겠어요. 효자를 두셨네. 사장님은 부러워하는 투였지만 제 마음은 왜인지 무거웠습니다. 정말 좋은 일인데도 마냥 기뻐할 수 없는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차리면서도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병훈이와 정민이가 오면 뭘 해줘야 할까? 세원이는 언제 또 연락할까? 이런저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밤하늘에 별이 총총히 박힌 걸 보며 마당을 거닐었습니다. 시골 밤 공기는 여전히 맑고 깨끗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죠. 아이들이 정말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답을 알 수 없었지만 곧 알게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주말이 되자 병훈이와 정민이가 정말로 내려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이 반가웠지만 뭔가 평소와 다른 기운이 느껴졌어요. 병훈이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이리저리 둘러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혼자 계시니까 너무 적적하시겠어요. 정민이는 조금 뒤에 들어와 인사를 했어요. 단정한 차림새였지만 표정이 어딘지 경직되어 있었죠. 평소보다 더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그래, 왔구나. 배고프지? 밥 차려놨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 둘의 대화가 귓가에 들려왔어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충분히 들을 수 있었죠. 여기 정말 외지긴 하네. 병원도 멀고. 그래서 서울로 모셔와야 한다고 했잖아. 정민이의 말에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지만 일단 밥상을 차렸습니다. 세 사람이 둘러앉아 식사를 하는 동안 병훈이가 본격적으로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이번에 진짜로 서울로 오세요. 저희가 모시고 살겠어요.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을 하는데? 혼자 계시기 힘드시잖아요. 저희 집에 오시면 애도 봐주시고 식사 준비도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순간 정민이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젓가락을 든 손이 잠시 멈췄죠.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을 모시는 건 당연히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생활 패턴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건들지 않으셨으면 해요. 정민이의 말은 예의 바르게 포장되어 있었지만 속마음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어요. 아이 봐달라, 밥 해달라고는 하면서 본인들 생활은 방해하지 말라니.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병훈이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중재하려고 했어요. 그게 아니라 어머니께서 편하게 지내시면서 가끔 도움을 주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정민이의 진심은 이미 드러난 뒤였죠. 밥상 분위기가 순식간에 어색해졌습니다. 그 다음날 오후 세원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언제 대구로 올 거예요? 진짜 기다리고 있는데요. 세원아, 갑자기 왜 그래? 너도 잘 살고 있었잖니? 엄마, 나 힘들어 죽겠어요. 직장 다니면서 애 키우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세원이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섞여 있었어요. 정말로 힘들어하는 게 느껴졌죠. 애 아빠는 뭐해? 물론 도와주긴 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엄마가 오시면 애도 봐주시고 집안일도 도와주시면 제가 훨씬 편해질 텐데요. 그때 뒤에서 사위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 전화 좀 조용히 해. 애가 자고 있잖아. 사위는 평소에 조용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날 목소리에는 뭔가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전화를 끊고 나서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두 아이 모두 나를 모시겠다고는 하지만 결국 필요한 건 나라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노동력이었어요. 병훈이는 육아와 가사 도우미를, 세원이는 전업 보모를 원하고 있었죠. 저녁 무렵 마당을 거니는데 이웃집 할머니가 지나가다가 말을 걸었어요. 선자야, 아들 며느리 왔다 갔다며? 네, 어제 왔다가 오늘 올라갔어요. 요즘 며느리들 참 달라진 게 많다던데. 어떻던? 할머니의 말에 대답하기가 애매했어요.
정민이가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뭔가 계산적인 면이 있다는 걸 부정할 수 없었거든요. 글쎄요,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하지만 속으론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정민이의 차가운 표정과 조건부 환영, 그리고 세원이의 절박한 부탁까지. 이 모든 게 나에 대한 진정한 관심이나 효도가 아니라는 걸 깨닫고 있었죠. 밤에 잠자리에 들어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내가 진짜 필요한 건 돌봄이 아니라 내 삶의 평온인데. 두 아이 모두 각자의 필요에 의해서 나를 부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작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게 아니었죠. 내 방식대로, 내 속도대로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이 소중했는데 말이에요. 창밖으로 들려오는 벌레 소리를 들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이 일이 단순한 효도나 관심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뭔가 더 큰 문제가 숨어 있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내일부터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겠다는 다짐을 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추석이 되어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세원이는 남편과 2살배기 아이를 데리고 내려왔고 병훈이도 정민이와 함께 왔어요. 오랜만에 보는 가족들의 얼굴이 반가웠지만 뭔가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죠. 차례상을 차리면서부터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두 아이가 서로를 의식하며 유난히 부지런하게 움직이더라고요. 세원이는 평소보다 더 적극적으로 음식을 나르고 병훈이는 정민이와 함께 제사 준비를 도왔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행동 뒤에 계산하는 듯한 시선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제사를 마치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 식사를 하는데 세원이가 먼저 화두를 꺼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결정하세요. 대구로 오시는 게 어때요? 그러자 병훈이가 즉시 반응했어요. 뭔 소리야? 엄마는 당연히 우리 집에서 사셔야지. 오빠, 서울은 너무 복잡해요. 엄마가 적응하기 힘드실걸요. 힘든 건 무슨. 병원도 좋고 교통도 편한데. 처음에는 두 아이가 나를 두고 경쟁하는 것처럼 보여서 마음이 뿌듯했어요. 하지만 대화가 계속될수록 뭔가 석연치 않은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했죠. 세원이가 조금 더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런데 정민이는 어떻게 생각하는데요? 정말로 어머니 모시고 싶어 해요. 그 순간 정민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젓가락질을 멈추고 세원이를 쳐다봤어요. 물론 어머님을 모시는 건 당연한 일이죠. 다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야죠. 현실적으로요? 우리 집 생활비도 만만치 않거든요. 정민이의 말에 병훈이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세원이는 놓치지 않고 공격했죠. 봐요, 오빠. 진심이 아니라니까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병훈이가 변명하려 했지만 정민이가 끝까지 말을 이었어요. 어머님이 오시면 좋긴 하지만 저희도 아직 신혼 느낌이고 그리고 아파트도 그렇게 넓지 않아서요. 신혼 느낌이 뭐예요? 결혼한 지 벌써 몇 년인데. 세원이의 비꼬는 투에 정민이가 얼굴을 붉혔어요. 그럼 아가씨는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건가요? 저희는 정말로 어머니를 모시고 싶어요. 애도 할머니가 필요하고요. 그때 세원이 남편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어요. 그게 저희도 상황이 있긴 해요. 직장 다니면서 육아까지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도와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세원이가 남편을 째려보며 말했지만 남편의 표정은 여전히 부담스러워 보였어요. 병훈이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끼어들었습니다. 봐, 너희도 마찬가지잖아. 엄마 힘들게 하려고? 오빠야말로 정민이 눈치 보느라 엄마 못 모시는 거 아니에요. 눈치는 무슨 눈치야. 그럼 당장 모셔가세요. 그럼 너도 당장 모셔가고. 두 아이의 말을 듣고 있으니 점점 이상해졌어요. 겉으로는 서로 양보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둘 다 상대방이 나를 모셔갔으면 좋겠다는 속마음이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세원이가 다시 공격했어요. 엄마가 서울에 가시면 불편하실걸요. 아는 사람도 없고 공기도 나쁘고. 그럼 너희 집은 뭐가 좋은데? 세원이는 직장 다니느라 바쁘고 아이 때문에 정신없고. 그래도 저희가 진심으로 모시고 싶어 하는데 거기는 생활비 걱정부터 하잖아요. 정민이가 참다 못해 목소리를 높였어요. 생활비가 뭐가 잘못됐어요? 현실을 생각해야죠. 현실이라는 게 돈 얘기예요. 돈이 아니면 뭐예요? 공짜로 사는 줄 알아요?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정민이의 날선 말에 모두가 당황했죠. 병훈이가 정민이를 나무랐어요. 정민아, 말이 너무 심하다. 심한 게 아니라 솔직한 거예요. 다들 계산하고 있으면서 왜 저만 나쁜 사람 만들어요? 그 말에 세원이도 발끈했어요. 계산이라니, 저희는 정말 뭐예요? 애 봐달라는 거 아니에요. 정민이의 직격탄에 세원이가 할 말을 잃었어요. 사실이었거든요. 병훈이가 황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정민아, 그만해. 왜요? 아가씨도 솔직히 말해봐요. 어머님 오시면 애 맡기고 편하게 직장 다니려는 거 맞죠? 세원이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런 것도 있지만, 봐요. 다 똑같으면서. 정민이가 승리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 순간 세원이가 반격했죠. 그럼 언니는 뭐예요? 어머니 오시면 집안일 도와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가 나빠요? 어머님도 심심하실 텐데. 심심한 게 아니라 일손이 필요한 거잖아요. 두 여자의 설전을 듣고 있으니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나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서로에게 떠넘기려는 마음이 뻔히 보였거든요. 도대체 누가 날 진심으로 생각하는 걸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병훈이는 정민이 눈치를 보느라 내 마음은 뒷전이고 세원이는 육아 도우미가 필요해서 나를 부르는 거였죠. 정작 내가 뭘 원하는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는 아무도 묻지 않았어요. 혼란스러웠습니다. 두 아이 모두 효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각자의 필요에 의해서만 나를 찾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마음속에 싸늘한 회의감이 자리 잡았어요.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내가 정말로 혼자라는 걸 말이에요. 명절이 끝나고 며칠 후 정민이가 동네 카페에서 친구들과 만났다는 얘기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마을 이장님 부인이 장 보러 나온 김에 들러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선자씨, 며느리가 참 똑똑하던데요. 카페에서 친구들이랑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무슨 얘기를 했는데요. 시어머니 모시는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말하는 게 참. 이장님 부인이 말끝을 흐렸지만 표정만 봐도 좋지 않은 내용인 게 뻔했어요. 자세히 물어보니 정민이가 친구들 앞에서 한 말이 어이없었습니다. 시어머니 모시는 건 당연히 좋은 일이죠. 그런데 솔직히 부담되잖아요? 나이 드신 분이 오시면 신경 쓸 일도 많고. 그래도 우리 집이 세원이네보다는 훨씬 낫죠. 정민이가 친구들 앞에서 자랑하듯 말했다는 걸 들으니 가슴이 답답했어요. 나를 모시는 게 부담이라고 대놓고 얘기하면서도 세원이보다는 낫다며 우월감을 드러내다니. 이게 며느리가 할 말인가 싶었죠. 더 황당한 건 그 뒤였어요. 어머님 연세가 있으시긴 하지만 아직 건강하시니까 집안일도 도와주시고 아이도 봐주시면 저는 훨씬 편해질 거예요. 어쨌든 저희 집이 조건이 더 좋으니까 오실 거예요. 정민이는 아예 내가 올 거라고 단정 지어 얘기했대요. 마치 자신이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는 듯이 말이죠. 이장님 부인의 말을 듣고 나니 기분이 씁쓸했어요. 정민이가 나를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일손으로만 생각한다는 게 너무나 뻔했거든요.
그날 저녁 세원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급해 보였죠. 엄마, 빨리 결정하세요. 언제까지 미룰 거예요? 세원아, 왜 그렇게 재촉하니? 엄마가 우리 집으로 와야 제가 좀 살죠. 정말 힘들어 죽겠어요. 세원이의 말투에서 뭔가 이상한 걸 느꼈어요. 내가 힘든지 외로운지는 전혀 묻지 않고 자기 얘기만 하고 있었거든요. 애 아빠는 뭐해? 도와주긴 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엄마가 오시면 애도 맡기고 집안일도 맡기고 그럼 제가 훨씬 편해질 텐데요. 세원아, 엄마 제발이에요. 엄마도 여기 오시면 손주 보는 재미도 있고 좋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오빠네보다 우리 집이 훨씬 나을 거예요. 세원이도 정민이와 똑같았어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 나를 부르고 있었죠. 심지어 손주 보는 재미라는 말로 포장까지 하면서 말이에요. 정민이 언니는 진짜 계산적이에요. 엄마 오시는 것도 조건부잖아요. 우리는 진심이에요. 세원이가 정민이를 깎아내리며 자신이 더 낫다는 식으로 말하는 걸 들으니 더욱 기가 막혔어요. 둘 다 똑같으면서 서로를 비교하고 있었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두 아이 모두 나를 사람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만 찾고 있다는 걸 확실히 깨달았어요. 며칠 후 병훈이가 혼자 내려왔어요. 정민이 없이 온 건 처음이었죠. 어머니, 결정하셨어요? 무슨 결정? 저희 집으로 오시는 거요. 정민이도 기다리고 있어요. 병훈이의 말에 씁쓸한 웃음이 나왔어요. 정민이가 기다린다고 며칠 전 카페에서 한 말을 생각하니 어이가 없었죠. 병훈아, 정민이가 정말로 날 환영한다고 생각하니? 당연하죠.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정민이가 친구들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병훈이의 표정이 당황스러워졌어요. 뭔가 들킨 듯한 기색이 역력했죠. 그게 정민이도 처음엔 좀 부담스러워했지만 이젠 괜찮다고 했어요. 부담스럽다고?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병훈이가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정민이가 정말로 나를 부담스러워한다는 게 확실해졌거든요. 엄마, 그래도 저희 집이 세원이네보다는 낫잖아요. 세원이는 직장 다니느라 바빠서 엄마 제대로 모시지도 못할 텐데요. 병훈이도 결국 세원이와 비교하며 자신이 더 낫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었어요. 정작 내 마음이 어떤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으면서 말이죠. 그날 밤 혼자 앉아 생각했어요. 두 아이 모두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나를 찾고 있다는 게 너무나 명확했거든요. 정민이는 가사 도우미와 육아 도우미를, 세원이는 전업 보모를 원하고 있었죠. 내가 60 넘은 나이에 누군가의 일손이 되어야 한다니. 내 삶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남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존재로만 여겨진다니.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평생 아이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노동력으로만 환영받는다는 현실이 너무 서글펐거든요.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이 유난히 어두워 보였습니다. 별빛마저 희미하게 느껴지는 밤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병훈이와 세원이 모두 연락이 끊어졌어요. 아마도 제가 어떤 대답을 할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죠. 하지만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지난 며칠 동안 충분히 생각해 봤거든요. 새벽에 일어나 마당을 거닐며 정리한 생각들이 또렷해졌습니다. 병훈이네 집에 가면 정민이의 눈치를 봐야 하고 정해진 생활 규칙에 맞춰 살아야 해요. 세원이네 집도 마찬가지였죠. 사위의 부담스러워하는 표정과 세원이의 육아 요구 사이에서 눈치를 봐야 할 거예요. 두 집 모두 내가 편하게 지낼 곳이 아니었습니다. 오후에 병훈이가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결정하셨어요? 응, 결정했다.
그럼 언제 올라오실까요? 안 간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병훈이가 당황한 것 같았죠. 뭐라고요? 나는 너희 집 중 어디에도 가지 않겠다. 어머니, 왜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야. 충분히 생각해봤어. 병훈이의 목소리에 당황이 섞였어요. 엄마, 혼자 계시면 안 되잖아요. 왜 안 돼? 지금까지 잘 살았는데. 그래도 저희가 모시고 싶어서. 모시고 싶은 게 아니라 일손이 필요한 거지. 직설적으로 말하자 병훈이가 할 말을 잃었어요. 어머니, 나는 내 집에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 전화를 끊고 나서 세원이에게도 같은 내용으로 전화를 했어요. 세원이도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곧 설득하려고 들었죠. 엄마, 왜요? 우리가 엄마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생각한 건 너희 편함이지. 내 편안함은 아니더라. 그게 아니에요. 정말로 엄마를 위해서. 세원아, 솔직하게 말해봐. 내가 가면 애 봐달라고 할 거 아니야? 세원이가 잠시 말을 못했어요. 사실이었거든요. 그건 도움을 좀 받긴 하겠지만. 봐, 솔직하잖니. 나는 이제 누구 편함을 위해 살고 싶지 않아. 그날 저녁 두 아이가 급하게 내려왔어요. 병훈이와 세원이가 함께 온 건 오랜만이었죠. 둘 다 심각한 표정으로 거실에 앉았습니다. 엄마, 다시 생각해 보세요. 병훈이가 먼저 말했어요. 뭘 다시 생각해? 난 이미 결정했어. 혼자 사시면 위험해요. 세원이가 걱정하는 척했지만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어요. 위험한 건 너희가 정하는 게 아니야. 엄마, 우린 정말로 엄마를 생각해서. 그만해라. 조용했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두 아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죠. 너희가 생각한 건 너희 편함이야. 내가 가서 집안일 도와주고 애 봐주고 그런 걸 바란 거잖아.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내가 편하게 쉬라고 모시겠다는 거야? 두 아이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사실이었거든요. 나는 60 넘은 나이에 남의 눈치 보며 살고 싶지 않아. 내 집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그날 밤 아이들은 더 이상 설득하지 않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어요. 제 결심이 단단하다는 걸 느꼈나 봐요. 혼자 남은 집이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어요. 처음으로 제 의지대로 결정을 내린 기분이었거든요. 창밖으로 보이는 감나무의 달빛이 고요히 내리고 있었어요. 내일부터는 정말로 내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차분하지만 단단한 마음이었어요. 일주일 후 두 아이가 또다시 함께 내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정민이와 세원이 남편까지 모두 왔어요. 뭔가 대대적인 설득 작전을 준비한 것 같았죠. 거실에 모여 앉은 가족들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병훈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혼자 계시면 정말 위험해요. 무슨 위험? 갑자기 쓰러지시면 어떡해요? 누가 돌봐드릴 건데요? 세원이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엄마. 나이가 있으시니까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두 아이의 말을 듣고 있으니 웃음이 나왔어요. 진짜 걱정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의 죄책감을 덜기 위한 변명 같았거든요. 그래, 위험할 수도 있지. 그런데 말이야. 잠시 말을 멈추고 두 아이를 번갈아 봤어요. 그 위험보다 너희 집에 가서 숨 막히는 게 더 두렵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나 봐요. 정민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저희가 언제 숨 막히게 했다고. 정민아, 너 친구들한테 뭐라고 했는지 다 알고 있어. 정민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빨개졌어요. 들켰다는 표정이었죠. 그건
제가 잘못 말한 거예요. 잘못 말한 게 아니라 진심을 말한 거지. 부담되고 조건부로 환영한다고 했잖아. 병훈이가 황급히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오해예요. 정민이도 어머니를 모시고 싶어 해요. 모시고 싶은 게 아니라 일손이 필요한 거잖아. 애도 봐달라고, 집안일도 도와달라고. 세원이도 변명하려 했어요. 엄마, 저희는 달라요. 정말로 엄마가 필요해서. 너도 마찬가지야. 나한테 필요한 건 보모 역할이잖니. 그때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어요. 아이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봤죠. 이게 뭐예요? 병훈이가 서류를 들여다보며 물었어요. 아파트 계약서야. 네. 읍내에 있는 새 아파트로 이사할 거야. 계약도 다 끝났어. 아이들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언제 이런 걸. 너희가 나를 떠넘기기 시작할 때부터 준비했지. 세원이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어요. 엄마, 갑자기 아파트는 왜? 거기 좋더라. 관리도 잘 되고, 주변에 병원도 가깝고, 마트도 있고.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뭐예요? 복지관 프로그램 신청서야. 요리교실도 등록했고, 친목 모임도 가입했어. 정민이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어머님, 언제부터 이런 계획을? 너희가 나를 계산기로 두들기는 소리 들을 때부터. 병훈이가 급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그렇게 혼자 사시면 외로우실 텐데요. 외로움? 너희 집에 가서 눈치 보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세원이가 마지막으로 시도해봤어요.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다시 생각해보세요. 잘못한 걸 아는 것도 늦었어. 그리고 난 이미 결정했어. 서류를 정리하며 담담하게 말했어요. 내가 너희 없으면 못 산다고 생각했구나. 그런데 말이야, 나도 내 인생이 있어. 아이들이 할 말을 잃고 서로 눈치만 봤어요. 엄마가 독립적으로 살아갈 준비를 이미 다 해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것 같았죠. 요리교실에서 새로운 요리도 배울 거고, 친목 모임에서 친구들도 사귈 거야. 오히려 지금보다 더 바쁠 것 같은데. 정민이가 마지막으로 변명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정말로 어머님을 필요로 해요. 필요로 하는 건 내가 아니라 내 노동력이잖아. 이제 그런 걸로 필요하다고 하지 마. 그날 오후 아이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갔어요. 처음으로 엄마가 자신들 없이도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걸 깨달았나 봐요. 저녁에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보니 마음이 시원했어요. 처음으로 내 선택에 대해 당당할 수 있었거든요. 내일부터는 정말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의 필요가 아닌 내 행복을 위해서 말이에요. 달라진 공기가 느껴졌어요. 이제 더 이상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자유로움이었죠. 한 달 후 새 아파트로 이사를 마쳤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투룸 아파트였어요. 햇살이 잘 들어오고 창밖으로 작은 공원이 보였죠. 무엇보다 내가 선택한 공간이라는 게 좋았어요. 복지관 요리교실도 다니기 시작했어요. 비슷한 또래 분들과 함께 새로운 요리를 배우니 재밌더라고요. 친목 모임에서도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죠. 모두들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독립적인 분들이었어요. 어느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병훈이와 세원이가 서 있었어요. 뒤에는 정민이와 세원이 남편도 함께 왔더라고요. 모두 어색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들어와라. 거실로 안내하며 커피를 내렸어요. 새로 산 예쁜 커피잔에 담아서 내놓으니 분위기가 한결 정중해 보였죠. 어머님, 집이 정말 좋네요. 정민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예전과는 확연히 다른 태도였죠.
그럼 내가 골라서 계약한 질인데. 병훈이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어요. 어머니, 잘 지내고 계세요? 잘 지내지. 너무 바빠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 세원이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뭐가 그렇게 바쁘세요? 요리교실 다니고 친목 모임도 가고 독서 모임도 새로 가입했어. 어제는 등산도 갔다 왔지. 아이들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어요. 엄마가 이렇게 활기차게 지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나 봐요. 병훈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는데? 저희가 어머니를 진짜로 모시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세원이도 고개를 숙였어요. 맞아요, 엄마. 저희가 필요해서 엄마를 부른 거였어요. 커피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두 아이를 바라봤어요. 이제야 알겠구나. 어머님, 정민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희가 어머님을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그냥 일손으로 봤지. 정민이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죄송했어요. 정말로. 세원이 남편도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도 죄송했습니다. 부담스러워했던 거 어머님께서 다 아셨죠? 알았지. 너희 표정에 다 써 있더라.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아이들이 모두 부끄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엄마,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세원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떻게 하긴. 너희는 너희 인생 살고 나는 내 인생 살면 되지. 병훈이가 당황해서 말했어요. 그럼 저희는 너희가 정말로 날 생각한다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도록 내버려둬라.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시며 차분하게 말했어요. 날 모시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편하게 해주길 바란 거지. 솔직히 말해봐라. 병훈이와 세원이가 서로 눈치를 봤어요. 이제 와서 부정할 수도 없었죠. 맞아요, 엄마. 저희가 편하려고 했어요. 세원이가 고백했어요. 지금 난 내 삶을 살겠다. 너희도 너희 인생 살아라. 그 말에 정민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이기적인 건 나쁜 게 아니야. 다만 그걸 효도라고 포장하지는 마라. 세원이 남편도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앞으로는 어머님을 독립된 분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래, 그게 맞는 거야. 아이들이 모두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이제야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았나 봐요. 그럼 이제 가라. 나 친목 모임 가야 해. 시계를 보며 일어났어요. 정말로 약속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응. 병훈이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앞으로는 정말로 어머니 생각해서 연락드리겠어요. 그래, 그렇게 해라. 아이들을 배웅하며 문 밖에서 한 번 더 말했어요. 너희도 행복하게 살아라. 다만 그 행복을 위해 남을 이용하려고 하지는 마라. 문을 닫고 나서 거울을 보니 내 얼굴이 한결 밝아 보였어요.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거든요. 창밖으로 보이는 공원에서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나도 이제 그런 평화로운 일상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이상 누구에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독립된 인간으로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새 아파트에서의 생활이 시작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작은 베란다에 화분 몇 개를 놓고 상추와 허브를 키우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물을 주며 새싹이 자라는 모습을 보는 재미가 쏠쏠했죠. 요리교실에서 배운 새로운 레시피로 혼자서도 맛있는 식사를 해 먹었어요. 이전에는 늘 가족들 입맛에 맞춰 요리했는데 이제는 내가 먹고 싶은 걸 만들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경로당에서 만난 친구들과도 금방 친해졌어요. 모두들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자유롭게 지내는 분들이었죠. 화투도 치고 수다도 떨고 가끔 영화도 같이 보러 갔어요. 선자 씨,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 보여요. 경로당에서 만난 옥분 씨가 말했어요. 그래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아드님들이 효자시나 봐요. 효자긴요. 이제야 제대로 된 효도가 뭔지 알게 됐어요. 옥분 씨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처음에는 두 아이가 모시겠다고 경쟁하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일손이 필요해서였어요. 아이고, 그런 일이. 지금은 다 정리됐어요. 서로 독립해서 잘 살고 있죠. 실제로 아이들과의 관계도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 전화를 하는데 예전처럼 부담스럽지 않았죠.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생겼거든요. 지난주에는 세원이가 아이와 함께 놀러 왔어요. 엄마, 집이 정말 예쁘게 꾸며졌네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꾸몄거든. 엄마가 이렇게 혼자서도 잘 지내시는 줄 몰랐어요. 당연히 잘 지내지. 누가 돌봐줘야만 사는 줄 알았니? 세원이가 부끄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죄송해요. 그때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됐다. 이제 알았으면 됐지. 아이가 베란다의 화분에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할머니, 이게 뭐예요? 상추야. 할머니가 키우는 거지. 와, 할머니가 직접 키우세요? 그럼 할머니도 할 줄 아는 게 많단다. 세원이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엄마가 이런 취미도 있으셨구나. 저는 전혀 몰랐어요. 너희는 엄마가 뭘 좋아하는지 관심도 없었잖니.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엄마가 원하시는 거 물어볼게요. 병훈이와 정민이도 지난달에 한 번 다녀갔어요. 정민이는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죠. 어머님, 혹시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고마워. 필요하면 말할게. 그런데 어머님이 바쁘실 때는 괜찮으시죠? 저희가 방해드리는 건 아니고요. 아니야. 미리 연락하면 시간 맞춰서 볼 수 있어. 정민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님,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긴. 친구들도 많고 할 일도 많은데 뭐가 외로워. 그날 저녁 혼자 앉아 차를 마시며 생각해봤어요. 처음에는 두 아이가 모시겠다고 할 때 기뻤었는데 알고 보니 내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내 노동력이 필요했던 거였죠. 하지만 이제는 다 괜찮아졌어요. 아이들도 진짜 효도가 뭔지 알게 됐고 나도 내 방식대로 살 수 있게 됐거든요. 창밖으로 보이는 공원에서 사람들이 산책하는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어요. 나도 내일 아침에는 그 길을 걸어볼 생각이었죠. 베란다의 상추가 제법 자라서 이제 따먹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내가 직접 키운 채소로 샐러드를 만들어 먹는 상상을 하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핸드폰을 보니 독서 모임에서 온 메시지가 있었어요. 다음 주에 읽을 책에 대한 얘기였죠. 요즘 들어 책 읽는 재미도 새롭게 발견했어요. 이 나이에 새로운 취미를 찾고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고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는 게 이렇게 즐거울 줄 몰랐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 거울을 보니 내 얼굴이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어요. 눈가의 주름은 여전했지만 표정이 편안해 보였거든요. 자식 곁이 행복이 아니라 내가 편안한 곳이 행복이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와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